안녕하세요, 에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A조에 이어 B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가 속해 있는 B조는 모두가 공인하는 이번 대회 최고의 죽음의 조입니다. 4팀 중 알바니아 이외의 팀들은 전원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강호들로 구성되면서 말 그대로 지옥의 조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드 배정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끝인 사포트에 들어간 순간 모두가 이탈리아가 들어가는 조는 무조건 죽음의 조가 될 것이라 예측했고, 거기에 크로아티아까지 들어오면서 이 예측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알바니아가 경쟁에서 밀려 최하위로 탈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기에 알바니아에게 이변의 희생양이 되어 승점을 빼앗긴다면 그 국가는 조별리그 통과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가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11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스페인은 유로 예선에서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조 1위를 차지하며 1포트로 대회에 참가하는 등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유로에서는 4강까지 올라가며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던 스페인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유망주들이 등장하고 있어 전력이 세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선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지휘하고 있는 루이스 데라푸엔테는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엘리케의 후임으로 부임한 감독입니다. 부임 후 네이션스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유로 예선에서도 스코틀랜드에게 당한 1패를 제외하면 전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스페인 역시 최근 A매치 성적이 만족할 만하다고 보기엔 어렵다 보니 이를 만회할 만한 성적을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대회 스페인의 베스트 11을 예상해본다면 데라푸엔테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골키퍼에는 우나이 시몬이 장갑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풀백에는 그리말도와 카르바알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센터백 라인에는 라포르테와 르노르망이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로드리, 페드리, 루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양쪽 윙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에는 모라타가 낙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 스페인의 키플레이어를 각 포지션마다 뽑아보자면, 먼저 골키퍼에는 빌바오 소속의 우나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스페인 대표팀 부동의 주전 골키퍼로 22-23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 결정적인 승부차기 선방을 선보이며 스페인의 우승에 크게 일조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소속팀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시몬은 이번 유로에서도 뛰어난 선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수비수에서는 레버쿠젠 소속의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왼쪽 풀백으로 평가받는 그리말도는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워낙 뛰어났던 점을 인정받아 작년 11월에 첫 A매치 데뷔전을 치룬 선수입니다. 데뷔전서부터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확실히 물이 오른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말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유로에 참가해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미드필더에선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로드리입니다.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2-23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MVP로도 선정이 되었던 로드리는 가비의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이죠. 하지만 로드리는 여전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격수에서는 바르셀로나 소속의 라민 야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 중 하나로 메시 이후 라마시아가 배출해낸 역대급 재능을 가진 야말은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대표팀에서도 무쌍을 찍고 있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1군으로 콜업된 야말은 고작 16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펼쳤고,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유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과연 유로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현재 상황 및 전력을 알아보았는데, 확실히 예선에서부터 강력한 모습을 뽐냈던 스페인은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국가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곧 40세가 되는 모드리치는 이번 대회가 그의 라스트 댄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수비진은 세대 교체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 미들진이 기존의 빅3 라인에 비비기엔 증명된 것이 없으며, 공격진은 여전히 암울한 것이 크로아티아의 현실이죠. 예선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한 데다 팀 전술이 모드리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대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지휘하고 있는 질라트코 달리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과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를 기록하면서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유로에서는 16강이 최대 성적인 상황이기에 이번에는 16강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대회 크로아티아의 베스트 11을 예상해본다면 달리치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골키퍼에는 도미니크 리바코비치가 장갑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풀백에는 유라노비치와 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중앙 센터백에는 그바르디올과 슈탈로가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브로조비치, 모드리치, 코바치치로 예상되고 양쪽 윙에는 페리시치와 파샬리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에는 크라마리치가 낙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 크로아티아의 키플레이어를 각 포지션마다 뽑아보자면 우선 골키퍼에는 페네르바체 소속의 도미니크 리바코비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신들린 승부차기 선방쇼로 월드컵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던 리바코비치는 지난 네이션스리그 승부차기에서는 한 차례의 선방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리바코비치는 이번 유로를 통해 명예 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요슈코 그바르디올입니다. 그바르디올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라이프치히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역대 수비수 이적료 2위의 기록으로 맨시티로 이적한 그바르디올은 맨시티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유로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미드필더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는 2010년대를 풍미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이자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지난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만큼 어쩌면 본인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모드리치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공격수에서는 호펜하임 소속의 안드레이 크라마리치입니다. 주포 페리시치의 폼이 내려온 상황 속에서 크로아티아가 가장 믿을 만한 공격수는 크라마리치죠. 분데스리가 통산 100호골을 기록했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캐나다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의 득점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크로아티아의 현재 상황 및 전력을 알아보았는데 모드리치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로 보이는 대회인 만큼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사력을 다해 이번 대회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로 2020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1년도 안 돼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2회 연속 실패하는 천당과 지옥을 겪은 국가죠. 본선에는 올랐지만 전승으로 무난히 올라왔던 지난 대회와는 다르게 서로 물고 물리는 접전 끝에 간신히 올라오면서 우승팀이라는 게 무색하게 사포트에 배정받는 굴욕을 겪었기에 이탈리아에겐 다소 험난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와 코파 이탈리아 우승은 있지만 한동안 세리에 우승과는 연이 없던 커리어를 보내다 지난 시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폴리에게 33년 만에 우승을 안기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감독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임한 만치니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현재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있는데 감독 커리어에 있어 처음으로 대표팀을 맡은 만큼 스팔레티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이탈리아의 베스트 11을 예상해본다면 스팔레티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골키퍼에는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장갑을 낄 것으로 보입니다. 3백에는 디로렌초 부온조르노 바스토니가 설 것으로 보이며 양쪽 윙백에는 디마르코와 벨라노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조르지뉴와 바렐라로 예상되고 키에사와 펠레그리니가 이 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에는 라스파도리가 낙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 이탈리아의 키플레이어를 각 포지션마다 뽑아보자면 우선 골키퍼에는 PSG 소속의 잘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돈나룸마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현재도 25살밖에 되지 않은 유망한 골키퍼입니다. 동나이 때 선수 대비 압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선방 능력은 최고라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 중인 돈나룸마는 이번 유로에서도 멋진 선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수비수에서는 토리노 소속의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입니다. 부온조르노는 지난 시즌부터 토리노의 주장으로 임명되어 동시에 주전 센터백으로 발돋움하면서 토리노의 후방을 든든히 책임졌고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센터백으로 최근 대표팀에서도 출전 기회를 받기 시작한 부온조르노는 이번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미드필더에서는 아스날 소속의 조르지뉴입니다. 조르지뉴는 유로 2020 우승의 주역이었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는 역적이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팔레티 부임 이후에도 꾸준히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변이 없으면 이번 대회에서도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데 유로의 사나이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공격수에서는 유벤투스 소속의 페데리코 키에사입니다. 현재 공격수 기근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이지만 키에사만은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키에사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키에사의 부상이 없고 그를 받쳐줄 수 있는 공격수를 발굴한다면 이탈리아의 창끝은 더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키에사는 이번 대회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 및 전력을 알아보았는데, 유로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그 이후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를 통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B조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국가는 알바니아입니다. 8년 만에 본선에 오른 알바니아는 이번에는 첫 16강 통과도 기대할 만큼 다크호스로 거듭나고 있죠. 특히 K리그 광주에서 뛰고 있는 아사니의 활약이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유로가 아니고 월드컵이었어도 극악 수준의 죽음의 조에 속하면서 이변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시우비뉴는 현역 시절 아스날, 바르셀로나, 맨시티 등을 거쳤고 브라질 대표팀 수석 코치와 리옹을 지휘했던 감독입니다. 작년 1월 알바니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8년 만에 유로 본선으로 이끌었는데,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16강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대회 알바니아의 베스트 11을 예상해본다면 시우비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골키퍼에는 에트리트 베리샤가 장갑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풀백에는 미타이와 히사이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중앙 센터백에는 짐시티와 미아이가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선에는 아슬라니와 라마다니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바이라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사니와 세페리가 양쪽 윙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에는 브로야가 낙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 알바니아의 키플레이어를 각 포지션마다 뽑아보자면, 우선 골키퍼에는 엠폴리 소속의 에트리트 베리샤입니다. 비카리오의 대체자로서 엠폴리로 이적한 베리샤는 비카리오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선방쇼를 선보이면서 엠폴리의 잔류 경쟁에 매우 힘이 되었던 선수였습니다. 스트라코샤가 백업으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회에서 멋진 선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수비수에서는 아탈란타 소속의 베라트 짐시티입니다. 알바니아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짐시티는 주로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하여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장신의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파이터형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대회에서 그의 수비력이 빛을 발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단한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미드필더에서는 인테르 소속의 크리스티안 아슬라니입니다. 인테르의 수비형 미드필더 유망주로 알려져 있는 아슬라니는 현재 소속팀에서 차라놀루의 백업으로 뛰고 있으며, 대표팀에서는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드워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아슬라니는 알바니아 중원에서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에너자이저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공격수에서는 광주 FC 소속의 야시르 아사니입니다. 헝가리 리그에서 뛰다가 작년에 광주로 이적해 K리그 무대에 진출한 아사니는 소속팀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결정적인 원더골을 많이 뽑아내면서 알바니아의 본선 진출에 크게 기여한 선수죠. 예선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보니 본선 무대에서도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아사니는 본선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알바니아의 현재 상황 및 전력을 알아보았는데, 유럽 강호들이 속해 있는 죽음의 조에서 알바니아는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이변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유로 2024 B조의 상황 및 전력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대회 최고의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는 만큼 순위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조인데, 과연 어떤 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